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세일의 길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수명이 있듯이 기업에게도 수명이 있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못 채우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50년, 100년, 200년 장수기업으로 유지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장수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잘 이루었다는 것이죠. 창업자인 설립자가 50년, 100년, 200년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가업승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경제 상황이라든가 후계자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세금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업승계에 대한 리스크, 그 중에서도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업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가업승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업승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 통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한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1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 이 제도도 2020년 기준으로 약 200건이 약간 넘는 정도밖에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업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이제 세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21년도 국세 통계를 봐도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정도의 비율로 활용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가업상속 공제라는 주제로 설문을 했습니다. 가업승계를 앞둔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가업상속 공제를 쓸 의향이 있느냐, 쓰지 않는다면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사전 요건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러면 주된 승계 방식으로는 뭘 할 건지 이제 물어봤더니 주된 승계 방식으로는 증여를 통한 가업상속 공제보다는 증여를 통한 승계를 더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님들 답변과 같이 사전 요건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주요 이제 설문 내용을 보면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의 76%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몇 년 정도 필요할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래 걸린다는 작업이겠죠. 그러면 주된 승계 방식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응답자의 거의 70% 이상이 가업 상속보다는 일부 사전 증여를 통한 가업 상속을 준비하고 싶다. 그리고 맨 그 하단에 가업 상속 공제를 왜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앞서서 나왔듯이 사전 요건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아마도 아까 국세 통계에서 보듯이 활용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 세법에서 대표적인 가업승계 이제 그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주제인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그 다음에 가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여세 과세 특례는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후계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싶어도 고액의 증여세 때문에 증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일단 증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고요. 원래는 한도가 100억이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최대 600억까지 30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까지 제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증여세율을 내야 되는데 10%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앞선 그 설문조사에서도 그 까다롭다고 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인데요. 가업 상속 공제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유고 시, 사망 시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선 증여세 과세 특례보다는 뭐 대표이사 요건이라든가 기타 요건들이 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업인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적용 후에 5년간 우리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는 고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기간 20년 또 10년 거치하고 10년 분할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 중에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재산가액 앞서 말씀드린 30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600억 한도로 해서 우선 기본공제 10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율, 증여세율, 누진세율인 10%, 20%, 30%, 40%, 50%가 아닌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과세 표준이 60억 초과 시에는 20%의 세율,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이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증여해 줄 수 있지만 대신에 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일반 증여 재산과 다르게 기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상속 재산과 합산해서 포함하는 정산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0%, 20%의 낮은 세율로 우선 증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대표이사께서 유고가 발생 시 사망 시에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다시 정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20%의 세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이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 과세 특례를 먼저 적용한 후에 나중 사망이 발생, 대표이사 사망 시에 가업 상속 공제도 또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냐 안 하냐는 선택사항입니다. 일반 증여와 비교해드리면 앞선 10%, 20%의 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 10에서 50%의 증여세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일반 증여를 생각하시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승계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일반 증여의 장점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 있을 경우에는 뭐 합산이 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사전 증여 후 1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되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무조건 합산되지만 일반 증여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장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여 특례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해서 무조건 증여 특례 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무관 자산이란 대표적으로 법인의 업무 무관 부동산, 그다음에 임대용 부동산,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하는 대여금, 그다음에 법에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 현금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다음에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 보험상품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산식을 보시면 우리 증여한 주식가에게 우리 회사에서 차지하는 총 자산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무관자산 비율만큼은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 과세 특례 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제 이제 계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30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업 무관 비율이 우리 회사가 뭐 임대용 부동산이라든가 가지급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10% 정도 사업 무관 비율이 나왔다라고 하면 30억의 주식을 특례분 90%와 일반분 10%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분 90%인 27억 원과 일반분 3억 원을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 적용하자면 특례분 27억 원에 대해서 앞서 증여 이제 과세 특례 공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7억에 대해서 기본세율 10%를 적용해서 산출세액 1억 7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종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억에 대한 일반분 계산이 또 필요합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한 일반분은 아래 사전증여재산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게 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 때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억 원이 사전 증여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사업무관자산 비율인 10% 3억 플러스 사전 증여재산 1억 원, 그 다음에 우리 성년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이 3억 5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세액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억 원 증여했을 때 냈던 기납부세액 500만 원까지 공제하게 되면 일반분에 대한 증여세가 이제 5,335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30억에 대한 증여 특례를 신고하면서 총 2억 2,3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식 30억에 대해서 특례 증여를 실행하지 않고 일반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인 30억 원에 대해서 사전 증여재산 1억을 더하고 증여재산 공제 5천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30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10억 6,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한 10억 2,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특례 증여를 실행했을 때 대비해서 거의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8억 원이라는 세금이 완전히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특례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 시점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이 발생 시 27억 원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예를 들어 그분의 세율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50%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 세금을 8억이라는 세금을 완전히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이연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후계자에게 회사에 들어와 있는 후계자에게 이런 회사의 큰 지분을 물려주면서 증여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증여는 세금이 1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증여특례를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후계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우리 회사를 위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면 증여특례는 물론 과세 이연이지만 세금적인 효과 이외에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증여과세 특례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우선 회사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자, 대표이사가 설립자인 대표이사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 대표이사겠죠. 주식을 주는 대표이사 요건은 만 60세 이상인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4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20%를 보유하여야 되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는 다르게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식을 물려받는 수증자, 후계자의 조건은 연령이 미성년자 이상이 되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경우와 그리고 주식을 받게 되면 저희 증여세 과세 특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우리가 갖췄다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주된 업종,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다, 도매업이다, 이런 주된 업종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간에 제조업을 5년 하고 도매업 1년 하고 또 제조업을 5년 했다. 이러면 10년이 안 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업종이 연속해서 10년 이상을 영위했는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만약에 실행한다면 또 그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아래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요것도 올해 세법 개정이 돼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기업에게는 좋은 영향인 거죠. 요건을 사후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가업 승계를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줬는데 가업을 영위하지 않고 5년 이내에 회사를 폐업한다거나 회사를 휴업한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라고 이런 주식을 증여를 해줬는데 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한다면 5년 동안의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은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증여세 이제 과세 특례 이제 업종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10년 동안 우리가 주업종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도 요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은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에도 업종을 이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소분류 내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가공하더라도 곡물 가공품을 가공한다 이런 경우에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 좀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이라 하면 우리 회사가 식료품 제조를 하다가 음료 제조업을 하더라도 업종 변경 내에 들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업종 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금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후계자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후계자만 대표이사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공동 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도 대표이사에 취임한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초에 나온 예규지만 원래는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었는데 2022년에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면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특례나 가압상속공제를 인정한다라는 예규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우리가 6번에 보면 꼭 친인척이나 혈연으로 맺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 아니면 선후배 사이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공동 2인 중에서 한 대표이사 한 명의 자녀에게만 가압상속공제라든가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이사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을 각각 가압승계나 증여특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가압승계의 리스크 해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사에 아까도 기업에 우리가 수명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방향은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회사를 잘 이어가서 승계시켜서 상속이 되는 경우와 회사를 그렇지 않고 이제 좋은 가치로 매각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회사를 승계해서 이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가업 상속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상속을 하면서 세금을 다 낼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아래 우리 회사를 이제 매각하게 되면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업 상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특례가 여기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회사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증여세 과세 특례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압승계 완충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서 가압승계를 완벽하게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압 상속 시에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직 한 번 더 내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주식 가치로 고정시켜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매각 시에도 어떤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장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속 시에 선택지를 제공한다. 우리가 앞서서 회사의 이제 방향을 말씀드렸듯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유고해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주식에 대해서 가압상속을 신청할 거냐 일반 상속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세금이 사전 준비가 없이 상속이 발생했다면 그 상속 때 무조건 가압상속공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압상속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대형 법인 기준으로 가압상속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제 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의 비교입니다. 이제 우선 실행한 법인을 보면 현재 시점에 우리가 100억일 때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행하고 나중에 상속 시점이 되더라도 이 주식은 100억으로 포함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압상속 공제를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이 회사는 상속 재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 300억을 적용해서 상속 그 주식이 이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없는 걸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특례를 실행하지 않은 법인을 보면 현재 시점이 100억인데 나중에 상속 시점에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의 주식 가치가 됐다 하더라도 20년이 안 된 회사에 대해서는 가압상속공제 한도가 300억이기 때문에
500억에서 300억을 차감한 2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특례가 사후에 정산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주식 가치가 100억에서 500억이 되더라도 100억으로 묶어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억 또는 뭐 50억, 60억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로 실행한 기업과 미실행한 기업으로 나눠볼 때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가 30억, 그리고 상속 시점에도 여전히 30억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타 우리 대표님의 상속 재산이 50억이라고 했을 때 총 상속 재산이 80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상속세 부담액을 50%로 세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상속세 부담액이 한 40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법인 주식의 부담액은 13억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증여세 특례를 실행하지 않았던 기업이 현재 시점에 30억인데 상속 시점에 주식 가치가 우리가 100억이 됐을 때는 똑같이 대표님 본인 재산 50억을 더해서 총 상속 재산 150억에 대해 상속세 7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우리 세금 비율이 50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실행한 기업보다 동일한 법인 주식에 대해서 3배 이상, 4배가량을 상속세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선 우리가 매각 시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각 시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증여세 과세 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 과세 특례가 효과가 있으려면 사후관리 규정에 가업용 자산 유지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40% 이상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가업용 자산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뭐 기계장치라든가 사옥이라든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처분해도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100억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회사의 주식 지분 가치는 80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억에 대한 우리가 지분을 후계자에게,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35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 35억을 내고 증여를 다 했다면 상속 시에는 대표이사가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지분 가치가 100억이 되기 전에 한 30억 정도 됐을 때 특례 증여를 활용해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일단 2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회사 주식을 다 이전시켜 놨기 때문에 자녀가 이 회사를 매각했을 때는 전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팔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는 거죠. 다만 증여세 과세 특례는 대표이사 유고 시점에 다시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례 증여로 신고했던 30억에 대해서 추가 상속세인 13억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을 비교해보면 특례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각한 회사에 대한 했을 때 증여세 이제 35억. 그 다음에 특례 증여를 활용하고 매각했을 회사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증여세 2억, 상속세 13억 해서 도합 15억 정도. 그래서 특례 증여를 활용한 회사는 활용하지 않은 회사보다 약 60%의 세금을 절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좋은 가치에 매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했을 때 예시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30억 정도의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행하고 싶다. 근데 우리 회사의 사업 무관 비율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만 좀 설명드리면 전체 30억 중에서 30%가 사업 무관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 증여로 9억 정도가 과세되고 특례 증여로 21억 정도 과세됩니다. 그러면 21억에 대한 세금 1억 1천만 원, 일반 증여에 대한 세금 1억 9천5백만 원, 합해서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5년 동안 연부연납,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해서 30억 정도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한 일반 증여를 했을 때 앞서 계산했던 10억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한 3억 정도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속이 얼마나 이제 개인 재산을 감소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현재 개인 재산 30억, 우리 법인 주식이 30억 정도 해서 60억일 때 상속공제 20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한 15억 정도.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의 한 50% 상당액이 세금으로 납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후에 이런 재산가치 변동을 통해서 상속세가 변동됐을 때를 보시면 개인 재산의 무려 63%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업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사전 증여 플랜, 또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한 증여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쭉 증여세 과세 특례의 제도와 증여세 과세 특례의 효과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하기 적정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600억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세율 10%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대략 한 70억 정도까지 나오는 회사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매각, 우리가 회사를 좋은 가치로 매각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꼭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향후에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엑시트를 원하는 회사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속 시점에 부동산 가치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은 주식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상승되는 주식 가치를 증여세 과세 특례로 묶어놓는다. 고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우선 요건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무관 자산 비율에 대한 추정, 예상 세액, 그리고 10년 이내에 후계자에게 우리가 사전 증여를 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주업종을 우리가 10년 동안 연속해서 영위했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무관 자산이 만약에 높다면 이 사업 무관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결산 방향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고 필요에 의하면 당장이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 신고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특례를 실행하게 되고 증여세에 대해서 연부연납을 활용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는 무조건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서 이제 그 신고를 잘 했는지 그 조사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서 저희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대한 그 조사도 성실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검토하고 실행하고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경제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또 가업 승계를 주저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업 승계가 필요한 회사라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서 가업 승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님이 계실 때 5년과 대표님이 계시지 않은 5년 동안의 불확실성은 어느 것이 더 불확실성이 낮을까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이 계시는 동안의 5년 동안이 더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제가 5년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증여세 과세특례, 그 다음에 가업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계시는 5년 동안의 사후관리가 훨씬 더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대표님이 계실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